도대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가? 그럼 나는 국가로부터 어떤 위임과 권한을 위임받아서 여기 앉아 계신가? 우리들에 대한 위상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연구를 좀 했으면 싶어서 아동학대 예방법을 아동학대와 우리가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담겨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전에 전화기 좀 주세요. 바야흐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만 지금 5천만 국민이 법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 아동위원님들은 내가 어떤 법적 근거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너무 무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제 온 전 국민이 카메라를 다 들고 있고 녹음기를 다 들고 있고 백과사전을 다 들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에 보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번 치보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걸 치면은 대한민국 법의 용어이 다 들어있어요. 혹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앱에 깔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들고 있는 분은 거기에다가 아동복지법을 딱 치보세요. 아동복지법을 검색해 보세요.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장 군수가 아유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이기적인 관계에서 나와 계시는 게 아니고 5천만 국민이 만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미래가 뭐냐 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조건을 달아난 것이 아동복지법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아동복지법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 동네 시장 군수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 아이들에 대한 권리, 아이들에 대한 환경, 아이들에 대한 입장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1차로 대변해주고 1차로 관계해주는 사람이 바로 아동위원입니다. 아동위원 다음에 누가 있느냐? 읍면동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읍면동사무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건이 나야 나타납니다. 그렇죠? TV에 보면 어느 할머니가 어느 아이가 구걸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행정이 움직여요. 그러나 제일 먼저 저 아이가 오늘 부모를 잃었다. 그럼 우리는 뭘 연상합니까? 저 아이를 누가 도와줄 것인가? 그때 가장 먼저 아이의 문제를 접근하는 자가 누군가? 그게 바로 아동위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학대를 당하고 위험을 당면한 아이가 있다면은 1차로 책임은 우리 동네 아동위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읍면동마다 2 이상씩 여러분들을 위촉해 놨어요. 그래서 분명히 언론 잘 해서 우리 동네에 위기의 아이가 어디 있는지 그 돌아보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가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엄마가 되어주고 아니면은 대신 이모가 되어주고 아니면은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는 여러분들 옛날에 이태리의 깡패 영화 대북하는 거 알죠? 그게 대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깡패도 대신 아버지가 필요한데 만물의 영장이로 미래의 이 나라를 책임질 아이들이 부모가 옆에 있어도 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기 어려운데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신다면 그 아이의 갖고 있는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부모 중에 둘 모두가 없는 그런 소년소녀 가장세대라든지 혹은 우리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외롭게 크고 있는 아이들은 과연 누가 그에게 대신 어머니가 되어줄 것인가?
대신 아버지가 되어줄 것인가. 나는 마음이 좋아서 대신 어머니가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아동위원으로 인촉받는 그 순간부터는 내게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할 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꼭 듣고, 아, 내게 이런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구나. 그저 내가 동네에서 마음이 좋으니까 날 이게 맡겼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매 1년에 약 한 300~400명씩 교육할 때는 이런 공부를 작은 강의실에서 그야말로 제가 표정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박은복 회장님 계시고 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걸 내가 강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 원고가 다른 철학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고 법 해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 1페이지 제 원고 해보세요. 몇 쪽이죠? 아동의 정의라는 게, 요즘 여러분들 아이들이 범죄의 빈도가 커지니까 아동 연령을 낮추자 어쩌자 이런 소리 하죠.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버팀이 없는 아이에게 대신 버팀이 되어주고, 그 아이가 번나가지 않도록,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대신 아버지가 되어주고, 대신 엄마가 되어주고, 대신 이모가 되어주는 책임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많아서 그냥 동네 자원봉사 나온 게 아니에요.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을 가지고 나왔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책임자입니다. 동의하면 대답하세요. 책임자입니다. 저 뒤에는 대답하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아동복지의 책임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앱을 깔고 딱 다음에 여러분, 나는 이런 법에 의해서 내가 여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좀 더 용기가 나고 아이들에게 접근할 때 더 힘이 나지 않는가 봅니다. 거기 보면요, 15쪽이죠.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하는 게 나와요. 그게 대한민국 육법전서에 아동복지법을 딱 펴면 1조에 그게 나와요. 여기에 나는 있죠. 아이가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첫째는 가족에서부터, 크게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수년 전을 생각하면 국가가 별로 책임을 안 졌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국가가 우리 국민보다 좀 무식해서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유권자인 국민이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국가도 변화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시골도 보면은 옛날에 관료제라는 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아까도 보니까요, 옛날 같으면은 임박해서 시장군수가 쫓아 들어오는데 요즘 10분 전에 와서 기다릴 줄도 알고 시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주인다운 행동은 위기의 아이를 우리가 먼저 케어함으로써 국가도 정치를 차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은요, 목적과 기본 이념에 의해서 우리는 아동위원이라는 것이 법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법 조문을 드는 이유가 있어요. 꼭 여러분들의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부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강한 소리를 잘해요. 바쁘고 힘들면은 여러분을 임명한 시장 군수한테 가서 내가 이제는 바쁘니까 이번에는 다른 사람 좀 시키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아동위원 하겠다 해놓고 내가 바빠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아이를 안 돌아본다면은 내 직무를 기망하는, 그렇죠?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잠깐의 도움이 필요했더라면은 그 아이는 세상을 건강하게 보고 재밌게 살 아이를 순간을 놓침으로써 그 아이가 유형처리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 아주 무서운 살인범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범죄 경력의 초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뭐냐,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고, 어릴 때 사랑합니다 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미움을 샀던 과거의 이력이 있는 아이들이 약 80%가 범죄로 노출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의 행동이 내 행복을 깨트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불행은 곧 내 불행입니다. 내가 당신의 불행을 모른 채 하면은 이 불행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람이기를 포기합니다. 그럼 사람이기를 포기하면은 그분의 사회적 부적응은 바로 나에게 내 행복을 깨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행복은 바로 누구한테 있죠? 내 옆에 있는 친구한테 있는 거예요. 옆에 분 손 한번 만져봐요. 네? 네, 친구가 있어서 내가 존재하고, 친구 덕택에 오늘 아동위원 대회 가자 했는데 우리 시에서 갈 사람이 20명인데 이 7시 출발해야 되는데 한 5명밖에 안 오면 애가 타죠. 15명 오면 어때요? 푸근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적 기질입니다. 그 본능을요, 어른이 돼도 이러면은 삶이 피폐해지는데, 어린아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엄마가 야 개똥아 잘 잤어 해야 되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칭찬해 주는 사람 없고 책망하는 사람만 있다면은 그 아이의 성장의 기로는 사회적 저항으로밖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회적 저항이 결국은 누구한테 와요? 내게 옵니다. 그것이 현재 이 법 안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살기 어려울 때에는 이 유엔이 정하는 아동 권리 선언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선진 대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또 동남아시아 중에 어려운 나라에도 희망을 주는 것은 그들 또한 누구죠? 또 다른 나인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나라는 거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뿐만 아니고 건너뛰면은 그 다음 친구, 건너뛰면은 그 다음 나라에 있는 사람까지 나와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아이는 누구냐? 아동복지법상에는 18세 미만의 아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유기되어서 아동복지 시설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 옛날 말로 하면 고아원이죠, 그죠? 그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이 부족할 때에는 그 아이들을 24세까지 연장 보호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다닌다든지 직업 보도를 간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그거는 임시 조례예요. 법에는 18세까지를 아동으로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국가는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감성이 없습니다. 무생물입니다. 국가는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어느 정부 지도자들이 사회복지는 인간이 도울 필요 없다. 국가가 하겠다. 제도가 하겠다. 여러분들 제도는 끝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봤죠? 10만원 주면 20만원 돌아. 왜 20만원 주면 왜 20만원밖에 안 줘? 제도라는 것은 감성이 없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의 인성을 회복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위기의 가정에 있는 아이는 국가가 돈을 퍼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느냐? 인간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있을 때 그 아이는 사람다움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태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이 그만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동위원 대회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 조끼도 입고 오셔서 서로 담소하고 얘기하고 한 이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이제 지역사회 문제까지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서 가끔 여러분들 식사할 때 보면 또 그래도 또래또래 앉아있어요. 우리 시에서 온 사람
우리 군에서 온 사람. 이제는 우리 경상남도 아동위원회만은 모두가 함께 문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편의상 명찰을 단 거는 어디서 온 우리 위원이구나 그 정도는 알기 위해서 달아놨지 여기 와서 끼리끼리 놀라고 단 게 아니에요. 내가 하필 또 아까 정신물군에 창원시 위원들이 계셔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연대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2055년이 되면요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 중에 약 45% 된다 그래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 국가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바로 이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저출산을 없애야 돼요. 근데 저출산에 가장 문제되는 게 아기를 낳고 난 뒤 나도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케어할 데가 없다. 그럼 뭐예요? 케어하는 어린이지. 그 다음 또 뭐예요? 지역사회에서 아이를 주인공으로 보고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아동위원님들이 옷을 쫙 입고 동네를 설치되면은 가인 여성이 아기 낳을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이들 보호 대변자다. 여러분들의 활동의 역할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됩니다. 지금 우리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저출산 문제를 시작해가지고 돈을 몇백조 원을 써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작년에 연말 대회할 때 아동복지시설에서 커나온 아이들을 우리가 돕자 해서 지금 우리 아동위원회가 일을 잘하다 보니까 한승양 국장이 우리 아동위원회 정부가 매덕을 위탁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게 우리 아동위원회 활동에 사회적 신뢰를 덮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1등하는 게 많아요. 애기 제일 작게 낳는다. 그 다음 미래가 없으니까 이 지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포기하는 자살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하루 36명이 자살한대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은 약 700명이 자살을 시도한대요. 거기서 성공한 사람이 36명이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행복을 꿈꾸기 위해서 번 건지 자살하기 위해서 번 건지 우리는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아동에서부터 노인까지 갑니다. 아까 우리 곽필구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곽필구 회장님이 아동 대책이 없으면 이 노인 대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동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아동위원회 역할을 국가가 중하게 인용하지 아니하면은 참 꿈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하는 분에게 대한민국의 전문 자원봉사 조직에 아동위원회라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 알택이 없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 이 역할을 잘해도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죠. 아까 어느 분 말하는데 보니까 뭐 아동위원 협회 여기 아동위원들이 와 있는데 아동위원협회 가지고 자 이것도 우리가 그들을 중할 게 아니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요 20몇 년 전에 후곡에서 아동위원 대회를 하는데 그 당시 도지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5층인가 거기서 아동위원 대회 했어요. 아마 오래되는 건 아닌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도지사가 나보고 조선생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들 모아놓고 날 보고 축사하러 오라고 지금 아동위원이 600명이 앉아있는데 참 참담했어요. 이제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 아동위원이 이만큼 크게 역할을 함으로써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요 세계 1등 하는 게 많아요. 오늘 아침에 YTN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가요 노동법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제도 만들었죠. 근데요 어제 아래 국회가 하루 잠깐 개원했어요. 딱 한 달째 되는 하루 일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90만 원씩 월급 받아갔대요. 그들은 근데 우리나라의 법률을 만드는 그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는 누구냐? 그게 또 우리 아동위원입니다.
왜냐? 국민의 권한을 그들에게 빌려줬잖아요. 그게 국회의원 제도잖아요. 이제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로 시작해서 네 권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이의 권리를 우리가 먼저 단단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법을 찾아보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법을 이제 다른 BTS인가 그거 보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내가 아동위원이니까 그럼 아동복지법이 뭐가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법을 모르니까 시청이나 군청에 가면 내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게요. 자, 아동복지 그 5번에 있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동위원을 시군구에 둔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그러면은 이 법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낸 법인데 전국에 18개 시도가 있어요. 경상남도만 이 법에 따라서 일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맹혜 회장님 도의사 부인이 오면은 내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안 와서 경상남도만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17개 시도 광역시는 직무 태만입니다. 직무 유기에 아동위원 제도를 두게 돼 있는데 지가 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서울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필구 회장도 서울서 그 말을 했어요. 있을 수 있느냐? 근데 그분들이 왜 어른이 아동을 얘기하느냐? 그런 덜 똑똑한 사람이 권력만 쥐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불행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무지한 사람은 권력을 갖고 있고, 전문성이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우리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권력과 싸울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아까 36명의 자살, 여러분들 며칠 전에 어디죠? 부모하고 딸하고 같이 자살하는 데 있죠? 오늘 내가 회장님한테 그 말 안 했는데 오늘 마칠 때 김옥덕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한승양 회장님, 국장님, 한국장. 오늘 마칠 때 이번에 그 부모가 아이 동반 자살한 게 있죠? 차 몰고 다가 죽은 그 규탄대 잠깐만. 지금부터 몇 가지 그 규탄 용어까지 만들어서 그거 오늘 오늘 저기 우리 멀리서 유튜브 방송하는 분이 와 계십니다. 아, 여기 계신 이분이 위해서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이분이 찍으면 전국에 나가요. 그래서 오늘 그 가족이 아이들의 생사 여탈권을 지다는 그런 무식한 나라에 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똑똑한 나라입니까? 이 똑똑한 나라에서 친구로 이웃으로 받아들여주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영상 볼 때 아이를 밤 12시 업고 놓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수면제를 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영상 봤죠? 이럴 때는 우리 아동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서 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계몽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나중에 우리 김대성 교무님이 두 번째 특강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 역할이 내가 단순히 이웃 돕기 위해서 내 시간 낼 때 내 적당한 시간에 이웃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일과의 한 분야로 내 지역 아이의 문제를 개입할 때 그 아이는 변화합니다. 그 아이는 토요일날 2시쯤 대신 엄마하고 만나고 싶은데 대신 엄마는 가족 여행 가고 없어지면은 그거는 서비스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이와 약속은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약속으로 보고 특별히 물론 내 아들, 딸도 중요하지만은 부모로부터 유기된 그 아이들은 여러분들과의 5분의 미팅이 그 아이의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약속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한 가지만 각인시키려면 여러분들은 그저 내 마음이 좋아서 위촉받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전문 자원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고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위촉장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동 수축도 줍니다. 지금 이제 시장 군수들이 다 바뀌어서 이제 우리 김옥주 회장님이 전부의 아동위원님들 아동위원 수축을 그 증명서를 좀 발급하게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아동위원장을 딱 배용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위기의 아이가 있다면 나는 누구입니다. 내가 도와드릴 게 있습니까 하고 당당하고도 용감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니까요. 이웃집 일을 내가 어떻게 관여해요. 그 관여하지 못할 때 그 아이의 권리는 그 무지한 부모에 의해서 학대당하고 위해를 당할 때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 나라 모두를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왜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는 사랑받지 못한 절대적인 유기된 아이들이 성장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 말을 조승철 선생님은 매일 고함만 지르면서 싫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그 어느 시대보다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는 어느 군 어느 시 아동위원이라고 명함도 하나 탁 하고 또 그 뒤에다가 아동위원 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위원회 위상도 하나 법령을 하나 적어줬고 필요하다면 그것도 내가 우리 김옥덕 회장님하고 연구해서 명함 초안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굳건해지지 아니할 때 아까 우리 문 선생님 이름을 바꿔주니 기억이 안 납니다. 문덕희 선생 옛날 이름이구나. 문덕희 선생이 아까 아동위원 선언문 만들었죠.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에요. 나는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웃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난 이 자리에 섰다.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담아둔다면은 내 옆에 있는 아이가 세계적인 지도자인 오바마가 될 수 있는 위대한 아이가 내 옆에서 자라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모두의 긴장도가 더 커지지 아니할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부디 여러분 아니 내가 몇 시까지? 2시 반까지예요. 아니 시간 없나? 1시까지 되는 거예요. 10분 더 하시면 놀랍니다. 자, 그래서 마치려다가 그 말해서 안 좋아요? 아니죠. 근데 아까 제가 축사를 할 때 잠깐 했죠. 아동위원회 첫 장기는 남을 칭찬을 잘하는 사람들. 두 번째 장기는 볼 때마다 웃는 얼굴이 돼요. 동네 사람이 내만 보면은 거시기하도 웃는 사람은 우리 옛날 속담을 모여요. 그래서 박수 잘 치주고 잘 웃고 맹랑하게 대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아동위원회 와서 야 니하고 친구하자 그럼 이 사람 왜 놔둔마야? 웃고 대하면은 서너 분만 만나면 그게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아동위원님들께 들은 얘기를 조금 소급해서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려는데 이걸 누가 조정하는지 내 의사 묻지도 아니하고 아동위원을 마음대로 바꾸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해당 시군에 한번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 시군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아동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는 대로 체크를 다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내가 A동에 아동위원이면 A동에 반드시 내 말고 한 명 더 있어요. 그 두 분이서 우선 내가 관계해야 될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몇 명이 있는가 그걸 우리 동 사무소 가면 금방 리스트가 나와요. 거기에 보고 그 아이를 만나러 가면 돼. 그 다음 그 아이를 만나서 돈이 든다. 돈 들 일 없어요. 돈 들 일이 있으면 우리 김옥준 회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돈 만들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지금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적극적인 모금이 최고로 많이 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대구 지하철 사건 알죠?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은요 뜨거운 냄비와 같아요. 열정을 부릴 때는 굉장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재정적인 문제, 또 국가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자활기금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가장 많은 도시가 뭐 성남시라는 말도 있어요. 이재명 씨가 있을 때 워낙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근로 능력이 떨어져서 젊은 청년들이 일을 기피하는, 아까 잠깐 점심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는 일할 인력이 없어서 외국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고, 도회지 가면 청년들이 취업할 데 없다고 아우성이고,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느 것이 옳느냐, 이런 억측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근로, 건강한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표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 우리 나를 도와주는 아동위원 우리 대모는 이런 성실함을 갖고 있구나. 난 그걸 배워야 되겠다. 라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동복지법의 17조에, 아까 여러분 메모해 보세요. 나중에 국가법령집에 딱 보면은 17조에 보면은 금지행위가 나옵니다. 그 금지행위는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걸 보면 1차로 신고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물론 아동이 법적으로 제재는 받지 않지만은 신고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학대받는 아이를 여러분들이 보고 모본지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활동해야 될 때는 우리 지역에 학대받는 아이가 있다. 그거는 내가 먼저 신고해야 돼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도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양산서 오신 분 손님들, 우리 이백도 회장님, 양산시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김해시가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진주시가 생겼어요. 또 어디지? 이제 곧 통영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거제시가 또 생기고. 그럼 이제 거기는 우리 아동위원들과 업무가 유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그랬어요. 회장님들 보고 회의할 때 거기 가서 회의하라고. 오늘은 아마 아동학대 예방 기관장들이 아무도 안 보이는데 아마 바빠서 송동호 관장 안 왔어요? 저기 저 서부 아동보호 기관장은 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법적으로 이렇게 링크되는 것은 바로 25년 전에 우리 아동위원님들이 아동 학대받은 아이는 그 자리에서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분리시키고 아이를 데려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동위원들 보고 스스로 쉼터를 하겠다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그때 약 100몇십 분이 손을 들어서 피해 아동 쉼터라는 팻말을 만들어서 우리 아동위원님들이 시작했었어요. 그게 지금 국가가 만든 공식 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공식 쉼터가 진주에도 있고 거제에도 있고 창원도 있고 양산에도 있어요. 거기서 그런 것이요, 다 여러분들이 공로입니다. 아까 제가 축사하면서 잠깐 말했지만 1998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동위원님들, 우리가 그때 부곡에서 매일 이거 벌기대회했어요. 그 덕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동학대 예방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아동학대 예방법이란 독립법이 아니고 그냥 아동복지법 안에 두 소절이 들어있었는데 지금은 아동학대 예방법이라고 독자적인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전국에 약 몇백 개의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생겼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도 매맞고 있는 아이의 학대 행위자에게 위협을 주는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손 가진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어려움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자 가정의 아이가요, 부자 가정 가면은 아이가 한 초등학교 3, 4년 되면은 말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뭐 사랑의 매라고 막 때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기관장으로서 강의를 하는데 내 뜻이 아니게 부모가 나를 때릴 때는 그건 학대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아들이 신나게 놀다가 집에 딱 오니까 아버지가 때리거든. 나중에 학교에서 들은 얘기가 딱 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현재 우리 법에는
그래 파주소 쫓아가니까 성경이 들어보면 막 현행범이거든, 현행범. 쫓아가서 아버지를 잡아왔어요. 그래 아버지를 잡아와서 왜 당신 때렸어? 어쩌고저쩌고 한전 교서를 꾸미다가 이 순경이 화장실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는 누구인가? 이 순경이도 몇 개월 전에 부인과 이혼하고 집에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를 조서를 꾸미다 보니 나도 이 아이를 때리면 똑같은 거예요. 법의 오만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대 행위가 너무나 빈번하니까 법의 오만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조정해주고 화해해주고 치료해주는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알면은 아이를 이해시키고 부모를 이해시켜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잖아요. 법은 뭡니까?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법은 인정사정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충 역할을 해서 그런 위기, 만약에 아들이 애비를 고발해서 애비가 진짜 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 아와 애비는 완전히 원수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를 또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형 회비의 기능이 이제 거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명이서 활동하기에는 뭔가 멋졌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혹은 조직에 지원이 없으니까 내가 힘이 안 난다. 그걸 위해서 각 시군구마다 회비를 만들고 또 각 시군구에도 좀 멋쩍을 때 있다.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회비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회비회 회장님들 소개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동위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도 관심 있게 안 봐줬어요. 정말로 안 봐줬어요. 요즘은 오늘 오시는 거 보니까 시군에서 막 버스도 제공해서 막 버스를 타고 오시는 거 보고 야, 위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옛날에는 다 각자 버스 부대가 부엌에 모였어요. 와서 또 1박 2일 여름철 겨울 쉬는데 하면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다 각자가 내서 했는데 그런 선배들의 그 희생과 참여가 오늘의 아동위원회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는요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아동복지법을 내가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게요. 법이라는 것은 제일 큰 우산은 헌법이죠. 그 밑에 이제 해당 단위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있고 그 안에 작은 우산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이죠. 그 다음 작은 우산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그 앱을 열어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내가 아동위원회를 활동할 때 이러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들의 활동에 자신이 더 일어나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18쪽에 보면은 아동위원장 교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부가 아동위원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또 회비로 다 넣어서 또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그게요 아동위원회만이 갖고 있는 건강입니다. 어느 다른 정부 관변단체보다 가장 전문성이 있고 가장 자선적인 의지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상남도 아동위원회비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 되게 여러분들 정부는요 그냥 막 안 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동위원회 얼마나 활동하는가 이런 거를 정부도 모니터를 다 해요. 우리가 5월 5일 되면 어린이날 여러분 행사하죠. 그러면은 언론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저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럼 옷 보면 아동위원회가 있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생명살리기 캠페인을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야밤에 아이들이 야밤에 그리 배회하지 않도록 옛날에 그 창원시부터 했던 기억나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연말 연시 되면은 청소년들이 밤늦게 다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무원의 시위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또
늦게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자비도 지원해주고, 또 친구 게임에 늦게 들어간 아이의 부모에게 전화도 대신해주고, 그 한 통화의 전화, 하나의 택시비가 하나이가 부모의 신뢰관계를 깨는데 절대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직접 전화도 받았어요. 아동위원회를 지도하셨느냐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우리 아이 딸이 며칠 전에 이 애가 좀 늦게 돌아다니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도 늦게 올 때 내가 혼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아동위원이 전화가 왔거든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알바하는 걸 허락을 못 받았대요. 그러나 이게 연말 연시되니까 대목이 되어서 이 사장이 좀 늦게 일해라 해서 불가피하게 늦게 됐는데, 지금부터 버스를 타면은 집에 가면 12시간 넘는데요. 그래서 그때 모 아동위원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걸 오해를 풀어줍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의 활동이 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한국의 저력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서워하고 그 저력을 펼쳐나가게 하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활동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 프라이드가 이만큼 되는구나, 내 이상이 이만큼 되는구나 하는 데 대해서 크게 의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활동을 해야 더 나아지는가, 이거를 본기로 여러분들 아동위원회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시민활동에 여러분들이 동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서울의 참여연대 막 데모하는 그런 사람들만 시민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NGO라는 비정부기구거든요. NGO라는 거는 NGO의 시작이 언제냐? 영국에서 1600년도에 옆집에 굶고 있는 아이를 두고 볼 수 없다, 내 빵이라도 나누자, 그게 NGO의 시작이에요. 정치권에 들어가서 데모하는 게 NGO가 아니고, 옆집에 사는 사람의 삶을 서로 걱정하고 나눌 때, 그럼 우리 한국은요, 진정한 NGO의 국가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한 조각도 어떡하죠? 반 쪼개 먹는다죠. 그러면은 그 NGO의 가장 훌륭한 활동적 영역의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조건 없는 봉사를 하는, 조건 없이 공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숫자가 이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활동이 마을을 한 집합제로 만드는 데도 구심점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회를 혁신하는 데 제일 큰 운동이 뭐예요? 새마을운동. 그렇죠? 새마을운동 노래만 딱 틀면 어때요? 그냥 피곤한 몸도 동네를 위해서 나가야지. 그게요, 이 나라의 혁신의 시작점이었어요. 그 훌륭한 업적이 지금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우리 아동위원님들이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의 NGO가요, 시작점이 언제냐면 일본의 마을 주부들이 모여서 우리 옛날에 이 동네에 6월달 가을이 오는 9월달이죠. 9월달 되면 선선한 바람 불면 동네 앞에 놀면은 제일 우리 동네를 사랑스럽게 비춰줬던 것이 반딧불입니다. 여러분 반딧불 알죠?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반딧불이 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모여서 반딧불 곤충을 회복시키자. 그게 일본의 시민운동이 시작이고 주부들 몇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딧불 운동을 하려니까 옆집에 아줌마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병원 가려니까 집에 있는 할머니를 케어할 사람 없고 하니까 이제 할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대체 기능을 함으로써 그 시민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또 넉넉하게 얘기하려는 것도 시계가 다르죠. 그래서 아동위원회 책무와 의지, 프라이드를 말씀드렸고, 그 프라이드를
멋지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사회적 관계는 정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시키는 기술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나는 또 다른 나와 인과관계를 연대함으로써 내가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그 소중한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돌아가서 먼저 챙겨봤지만은 못 챙겨본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은 찾아서 인사도 하고 함께 대신 엄마가 되어주마, 대신 이모가 되어주마 하는 그런 훌륭한 역할을 해서 미래 사회를 이끌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